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예상치를 웃돈 1월의 미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에도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연초의 기대 이상으로 오르면서 최근 진행되던 인플레이션 완화를 지연시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에도 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 노동부가 공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아 가급적 빠른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9%를 웃돌았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도 0.3%가 상승해 역시 전문가 예상치 0.2%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물가지표에 따라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작아졌고 자칫 금리 인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어제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 포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기에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의 맥락에서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남북 국경의 위기 문제 때문에 조지아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달 초에 국경을 방문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 정책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씨름을 하고 있으며 텍사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멕시코와의 미국 국경에 더 많은 조지아주 방위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봄에 방위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며 엔지니어링, 기계 및 범용 기술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위군은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 전방 주유소 건설을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샌박 조지아 하원 의원은 캠프 주지사의 발표 이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주 방위군이 정말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과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라며 이들은 대신 트럼프를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정치화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29명의 경비대가 공중 감시를 포함해 국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지아 대학교 UGA가 새로운 의과대학 설립 제안이 조지아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조지아대 의대는 조지아주에서 유일한 공립의대인 메디컬 칼리지 오브 조지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는 공립의대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승인을 두고 조지아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걸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설립안은 아직 표준 준수 인증 및 시설 자금 확보 단계가 남았지만 가장 큰 관문이었던 투표가 통과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지아대 대변인 제임스 해터웨이는 미 교육부에서 의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인정한 의학교육연락위원회와 함께 즉시 인증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캠프 주지사는 의과대학 설계 및 건설을 위해 주정부 자금 5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침 한 방울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화학공학과 연구팀은 이 소량의 침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암생물 표지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장치는 샘플당 검사 시간이 5초 미만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타액 21개의 샘플을 이 장치로 검사한 결과 건강한 유방 조직과 초기 유방암, 진행성 유방암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표적 암생물 표지에 반응하는 특정 항체로 처리된 시험지에 타액 샘플을 떨어뜨리면
접촉 부위에 전기 펄스가 보내져 타액 속의 암생물 표지가 항체와 결합하게 되고 이어 전극 펄스 출력 시그널이 바뀌면서 유방암 여부를 판독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시험지는 가격이 몇 센트에 불과하고 재사용 회로 기판도 $5에 지나지 않아 검사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오늘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 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고국이 됐고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습니다. 아시아컵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발생한 내분의 심각성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몇몇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 등이 탁구에 동참한 선수들입니다. 이에 대해 주장 손흥민 선수가 제지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는 주먹질로 맞대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됐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경우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합류에 대한 보이콧 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충돌은 팀 내에 이미 존재하던 일부 선수들 사이의 갈등을 더 증폭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요르단전에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팀 분위기가 4분 오열된 상태로 아시안컵 준결승에 나섰고 결과는 유스팅 0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요르단전 직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소집되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요르단전 직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탁구 사건과 이강인 선수를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강인 선수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 축구의 결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의 전술 부재뿐만 아니라 선수단 관리에도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전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